앞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연기하는 거를 제가 눈으로 보고 있고, 그분들이 그 인물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기를 할 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이고, 또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나는 시험을 볼 때 이렇게 접근을 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이제 제가 많이 봐야 되는 입장에 놓이다 보니까 이게 웬걸, 보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또 어떤 방법이 또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기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에 딱 놓였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고사장에 딱 들어가셨을 때 자유연기를 해야 되고, 당일 대사도 해야 되고, 노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무용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얘기해보세요. 혹시 보여지는 것의 최고봉이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 다양한 답변이 나와요. 뭐 표정도 나오고, 시선도 나오고, 동작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큰 틀에서의 주제에서 저는 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여지는 것의 최고봉. 그렇다면 들려지는 것의 최고봉은 뭐냐?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노래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바로 해주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들려지는 것에서, 보여지는 것에서 가장 1차원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거, 그거는 노래이자 무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연기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가장 단순하고 아주 빠른 시간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낌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아마 노래하고 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발견이 돼요. 저는 이제 영어를 썩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썩 잘하지 못하는 제가 머라이어 캐리나 휘트니 휴스턴이나 루더 밴더러스나 스티비 원더나 브라이언 맥나이트나 레이 첼시나 이런 대가들의 노래를 딱 듣고 있노라면, 와, 이분들이 노래를 정말 잘하신다, 더 듣고 싶다, 너무너무 좋다, 이분들의 노래를 내가 너무 좋아한다, 계속해서 이분들의 음악을 감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리고 무용을 딱 춤을 보더라도 뭐 현대무용, 한국무용, 재즈, 락킹,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춤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 춤에 대한 종류를 모르고 보더라도, 와, 이분은 춤을 정말 잘 춘다, 이분이 추는 춤을 내가 계속 보고 싶다, 너무 좋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노래하고 무용은 이 사람이 지금 앞에서 뭘 하는지 내가 그 종류나 어떠한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더라도, 와, 이분이 노래를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춤을 정말 잘 추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내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를 하거나 무용을 하는 거랑 연기를 하는 것과 차이가 하나 발견이 되죠.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발견이 되는 거냐면은, 연기를 할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누군가 앞에서 연기를 막 합니다. 이제 자신이 준비한 어떤 인물로서의 연기를 막 해요. 노래는 딱 들었을 때, 와, 내가 지금 이 머라이어 캐리가 부르는 이 영화의 가사를 온전히 다 알진 못하겠지만 저 사람이 노래 너무 잘 부르고 저 사람의 노래가 너무 좋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연기는, 야, 그래,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너무 모르겠는데 근데 너 연기 잘한다. 이거는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잘. 연기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나한테 온전히 내 정서를 건드리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대사라고 하는 정보하고 이 인물로서 전달을 하고자 하는 그 정서의 어떠한 것들이 내가 다 이해가 되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네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고 그게 정말로 적절하게 표현이 잘 되어져서 내가 너한테 감동이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 이렇게 접근이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셔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서 자주 우십니다. 안에 있는 인물이 울고 있으면은 어머니가 같이 우세요.
그 인물에게 굉장히 동화가 되어서 그 인물에게 몰입을 했고 그 인물에게 몰입을 하다 보니 그 인물의 감정선을 따라가게 되고 그 감정선들이 나에게 충분히 공감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울면 나도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 같아요. 노래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노래 듣기 좋다 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춤도 저 춤의 종류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 춤 정말 잘 춘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연기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고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내가 말로 뱉는 어떠한 대사라든지 행동하고 있는 보여지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설득력을 갖추고 있어야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공감을 하고 야, 너 진짜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위험하지만 저는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노래랑 무용이랑 연기는 오랜 시간을 가지고 갈고 닦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충분히 많은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는 거 말고 연기라고 하는 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나를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내 정서를 딱 꺼내야 될 때 저는 그게 굉장히 뻔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기는 뻔한 것이다. 이것도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겠네요. 정성진이 막 연기는 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연기는 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뻔한 것을 꺼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당일 대사를 연습하거나 혹은 자유 연기를 연습하거나 혹은 지정 희곡을 연습하거나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인물한테서 그 인물의 정서를 딱 타고 들어오면서 그 인물의 서사를 이해하고 그 인물의 이야기 제가 독백은 그냥 독백 혼자 말하는 거 말고 그 사람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람의 서사를 쭉 타고 들어오다가 이제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를 내가 연기를 해야 될 때 표현을 하게 되는 것들이 뻔해도 괜찮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왠지 내가 이렇게 뻔하게 연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독창성이 없다라고 느끼고 혹은 저 사람과 내가 별로 차이점이 없어 보이고 이러니까 그 뻔한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인물에 이러이러한 서사들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감정선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화가 나면 화를 낸다든지 그런 감정선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뻔하게 느껴져서 마치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다르게 표현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당일대사나 지정희곡이나 혹은 지정희곡 안에서 당일대사를 발췌해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연기를 해야 될 때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 이렇게 질문하려고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온전히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그 인물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느꼈을 때 나한테 느껴졌었던 것들이 있어야 될 거고 그렇게 느껴졌던 것들이 엄청나게 다른 사람이 느껴보지 못했었던 그런 것이 아마 아닐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흔하지 않은 경험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제가 예전에 상황은 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상태는 흔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뭘 느끼고 있는지 그렇게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상태를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에서 어떻게 낙하를 하는데 낙하산이 없는 거예요. 스카이다이빙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은 쉽게 펼쳐질 수가 없고 내가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연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인물이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마 아닐 거거든요. 당황스러웠을 수 있고 계속해서 안 펴지다 보면 공포심이 들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뻔한 것들을 느껴지게 할 텐데 그거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주저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래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왜 제가 이걸 안타까운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선택이라는 걸 하실 때에는 기준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좋은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생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이폰 13 프로가 있고요. 제 핸드폰이 아이폰 13 프로거든요. 아이폰 13 프로가 있고, 이번에 이제 애플에서 9월 10일 기준으로 아이폰 16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일에 발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이폰 13 프로하고 아이폰 16을 선택을 해야 된다면 둘 중에 하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뭘 선택하실 건가요? 엄청나게 이거저거 따져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최신형이라고 하는 아이폰 16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보면 당연히 아이폰 13 프로보다는 아이폰 16이 좋아서 그거를 아마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게 될 때 아이폰 13 프로보다는 아이폰 13 프로는 별로일 것 같아서 아이폰 16을 선택할래 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게 정말로 좋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거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표현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표현의 영역에서도요. 내가 인물한테서 느껴지는 감정선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뭔가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자니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난 다르게 할래. 이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연기를 딱 보면서 와, 진짜 막 이 사람이 연기하는 게 막 너무나 경악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뛰어나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거를 느꼈을 때보다, 아마 이게 너무 제 경험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노래하는 분들을 딱 봤을 때 막 머리를 감싸주면서 어떻게 저렇게 부를 수가 있지? 춤을 추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출 수가 있지? 라고 직관적으로 빡 하고 느껴지는 것들이 조금 더 셌었던 경험들이 아마 좀 있지 않으신가요? 연기를 할 때는 우리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그래, 저렇게 연기해야 되는구나. 저기에서 저런 감정선을 저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진정을 담은 그 진심을 우리가 느꼈을 때, 그 사람의 표현 방식이 굉장히 뭔가 고급지고 다양하고 다채롭고 그래서 놀라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 진심을 담은 그 진정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놀라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기술적인 것들로 접근을 하거나 그런 것들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물을 표현을 해야 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여기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서 멀어지는 걸 수도 있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 목표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난 이게 너무 좋아서 이 선택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온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들려지는 것들로 설정을 해서 내가 느낀 것들을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고 기준을 세워보시면은 아마도 좀 더 명확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보는 입장에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앞에서 뭔가 대사를 주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제 이 대사를 한번 해볼까? 라고 내어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무언가 특별하고 색다르고 참신하고 무언가 개성이 통통 넘치고 그런 거를 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거에서 이 대사를 주고 나서 이 대사에서 보고 싶은 것이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앞에서 대사를 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뻔한 것이라고 하는 게 인간들의 기본적인 어떠한 감정 상태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대사의 어떤 흐름이나 무드를 살펴보면은 느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너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그렇게 뻔하게 느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너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니? 그거를 통해서 자신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뻔한 것을 뻔하게 표현하는 것도 위험할 수는 있는데, 뻔한 것을 나라면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를 너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여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를 컨텐츠로 만드는 이유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대사에서 느껴지는 게 화를 내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다 화를 낼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화를 내면 안 되겠어. 이것도 이제는 뻔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연기는 그래.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에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감하게 하려면 주어진 1분 30초 혹은 길어봤자 2분도 안 되는 그 시간 안에서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공감할 수 있는 어떠한 정서를 최대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 동의를 한번 얻어보자 라는 것들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보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노래를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떤 노래인지 잘 몰라도 여러분이 노래 잘하는 거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무슨 춤인지 잘 몰라도 여러분이 춤 잘 추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춤은 뭐 종류가 어떤 거예요? 이런 질문을 교수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넘버는 들어보지 못한 넘버인데 뭐 무슨 넘버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연기는 조금은 다른 경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에서도 연기하고 무용의 차이가 무엇인 것 같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연기는 말을 하고 무용은 말이 없고 몸으로만 쓰는 거 아니냐 이러한 대답도 물론 맞지만 이제 뻔한 것과 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이야기할 수 있는 깊이가 조금 더 여러분들의 사고가 담긴다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 얘기가 전부 다 맞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어떤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연기에 무엇을 녹여내고 싶은지, 그게 봤을 때 생소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소하게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면은 정말로 보는 사람들이 야, 너 진짜로 흥미로운데? 그게 뭐야 근데? 라고 너무너무 흥미로워서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낼 자신이 나는 있다. 그러면 또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만들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당일 대사를 준비하시거나 자유연기를 하실 때도 그렇고 이거 너무 뻔한 것 같은데? 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뻔한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 잘못돼서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그 뻔한 것을 무언가 봤을 때 뻔하게 연기를 하거나 그냥 당연히 거기서 소리 지르겠지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뻔한 것을 느끼는 거는 당연한데 그렇게 모두가 다 느낄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공감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야 될 텐데 네가 거기서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줄래? 넌 거기에서 그랬기 때문에 화를 냈구나. 나 너무너무 동의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정확하게 표현을 해낼 수가 있다면 우리에게 또 좋은 결과가 따르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즐겁게 부디 연기하시고 사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사람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아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